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 측 이반자 양다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은 줄고 오히려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닥쳤습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 회사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나라 중의 1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제가 논란이 되는 배경은 저출산의 해결 방식의 조율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책임을 맡아서 해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저희 팀은 오늘 이 주제를 효과 없는 지원은 굳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저희 팀은 효과 없는 지원은 굳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다는 입장에서 본 주제에 적극 반대합니다. 오늘 저희 팀은 첫째, 세금의 증가, 둘째, 나라 재정 상태의 위기의 가능성, 셋째, 가치관의 변화의 논거를 들어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세금의 증가.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진다면 자연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바로 세금에서 나오게 됩니다.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지게 된다면 세금이 늘어나서 국민들이 부담이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둘째, 나라 재정 상태의 위기의 가능성. 나라는 돈을 계속 낼지 않습니다. 정해진 액수와 예산이 있지요. 하지만 육아 비용 지원금을 위해 돈을 너무 써서 나라 재정 상태의 위기 혹은 국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가치관의 변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가지는 것이 큰 행복이었지만 갈수록 자립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리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가 아무리 육아 비용 책임을 지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원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인식을 바꾸어야 할 뿐 효과 없는 지원은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세금의 증가, 둘째, 나라 재정 상태의 위기, 셋째, 가치관의 변화의 논거들로 오늘의 주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에 적극 반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지원 말고도 인식을 바꾸는 등 여러 가지로 저출산을 극복해낼 수 있고 오히려 지금까지 한 지원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지원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나라 재정 상태의 위기가 오거나 나쁜 일들에 그 지원금들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는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국가가 꼭 육아 비용 지원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육아 비용 지원을 꼭 해야 될지 결정하다가는 오히려 우리 국가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팀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제에 적극 반대였음을 알리며 반대팀 2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에 대해 찬성팀 2반을 맡은 임가원입니다.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EBS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명예교수 조앤 윌리엄스가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8명에 보인 반응입니다. 도서 우리 학교가 사라진 뒤로는 출산율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1960년대 환갑수시의 인구주택조사, 1971년 대가족 집안의 불편, 인구 증가 억제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 출산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 하나둘씩 폐교되고 통폐합되는 학교, 초고령화 사회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국가적 책임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문제 해결의 효과를, 반대하는 측은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의견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저출산이나 OECD를 기준으로 합계 출산을 2.1명 이하를 뜻하고 육아 비용은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뜻합니다.
저희 팀은 이번 주제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해하며 이에 대해 찬성합니다. 첫째, 저출산 문제로부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1960년대 베이비붐으로 인해 출생의 아이 수가 증가했으나 지금은 어린아이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당시에 태어난 출생아는 많지만 그들이 크면서 현재로서는 노인들이 증가한 심각한 고령 사회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의 비율은 줄고 있지만 그만큼 고령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서 우리 학교가 사라진 이후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1980년대까지는 어린아이와 노인의 비율이 안정적이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출생아 수뿐만 아니라 학령 아동수도 줄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천규 씨가 노인이 되어 고령층에 들어서게 되었을 땐 한마을의 노인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처럼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저출산은 이것이 다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고령화를 불러오는 저출산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른 육아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나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했기에 자식들이 많이 낳아도 충분히 신경 쓰며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대부분 직접 돈을 벌기에 여성들이 사회로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자녀들은 보육시설이나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육시설의 가정에 지불하는 금액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 진출권이 높아진 현재 사회에서는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 육아 비용 부담 감소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면서 육아 비용 부담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직접 번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써 어린아이들과 출생아의 비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 준다면 아이도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사라진 뒤후 책 125쪽에서는 골드키즈, 즉 자식이 하나뿐이니까 이왕이면 좋은 걸 해주고 책으로 키우자는 부모들의 마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만약 국가가 육아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적절한 환경에서 더 많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은 필요합니다. 이처럼 저희 팀은 오늘 주제에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진다. 둘째,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른 육아 비용 필요성이 높다. 셋째, 육아 비용 부담 감소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진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 준비 시간 30초 쓰겠습니다. 다시. 저희 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저출산이 원인이 오직 육아 비용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출산이 원인이 오직 육아 비용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까 상대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출산의 원인이 육아 비용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상대팀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찬성 측이 저출산이 원인이 육아 비용이어서 육아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저출산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팀께서는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치관은 한 번에 해결이 될까요? 물론 그런 것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하지만 지금껏 우리 국가는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원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도 한번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먼저 돈으로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치관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돈으로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돈으로 아직까지 아예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통계청 자료를 보아서
1.17%가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아직 완전히 저출산을 극복한 것은 아니니 육아 비용 책임 말고도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아서 저출산을 극복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저출산 심각성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러면 돈으로 일단 저출산을 빨리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오직 돈으로만 해결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희 팀은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다른 긍정적인 지원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으니 그런 방법으로도 지원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캠페인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면 긍정적인 지원으로도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둘 다 모르는 사실입니다. 일단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도를 해봤는데 저출산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었으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에서나 사례로 예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에서 말이십니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에서 이 주장의 근거에 관한 예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통계적 자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찾았고 책에서는 자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적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말씀 안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반대팀에서 반박을 맡은 김나은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드셨습니다. 첫째,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고령화 현상. 둘째, 여성의 사회 진출으로 인한 문제. 셋째, 육아 비용 부담 감소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팀은 첫 번째 주장에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 팀도 지금 현재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건 동의합니다. 또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출산에 아예 대응하지 말자가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봐서 그 다양한 방법에 맞춰서 모든 방법을 고려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 지원이라는 방법에 매달리다가는 우리는 저출산 해결을 영향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상대팀은 두 번째 주장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에 관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때문에 저출산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성의 사회 진출에 의한 사회 진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 저출산이 생겨났다면 이거는 더욱더 무조건 긍정적 지원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팀은 세 번째 주장에서 육아 비용 부담 감소는 곧 출산율 증가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장은 자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지 않고 단순히 긍정적 지원 때문에 이러한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단정짓는다면 우리는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비용 부담 감소가 단순히 출산율 증가라고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한 방법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골고루 사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옳은 방법, 둘째, 긍정적 지원의 필요성, 셋째,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의 이유로 상대팀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어 저희 팀의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충하고 싶은 논거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 부담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계속 금정각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 효과는 보이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충분히 저출산이 단순히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한 사람의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원인을 고려해 보아야 비로소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반박을 아직 안 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에 대해 찬성하고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상대팀께서는 이번 주제에 대해 반대하시며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국민의 세금이 증가한다. 둘째, 나라 재정 상태에 위기가 생긴다. 셋째, 가치관이 변화했다라는 주제로 이번 주제에 반대하셨으나 저희 팀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지금부터 하나하나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팀의 첫 번째 주장, 국민의 세금이 증가한다. 하지만 아까 반박하실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은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개인의 힘이 조금이라도 보태져야 하고 그로써 저출산 해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세금을 지불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서 저출산 외에 다른 사회 문제 어떤 것에 지불해서 그로써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된 것에 대한 예시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 책 속, 통계청 자료 등의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이익이 되어서 좋게 세금을 사용한 사례가 없었고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는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정말 안 되더라도 여튼 국민에게는 정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증거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출산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의 증가 때문에 억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출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직 그로 인한 피해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저출산 문제, 즉 개인에게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아직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팀의 첫 번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 국민의 세금을 증가시켜서 국민이 세금을 보태어 저출산 문제에 힘쓰는 것은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1.17%나 올랐습니다. 이를 보아 현재까지도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쓴다면 언젠가는 저출산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팀의 두 번째 주장, 국가의 나라 재정 상태에 위기가 온다. 저희 팀은 이러한 주장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걷어 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는 돈은 상당히 많은 양의 돈입니다. 또한 국가 예산 656조 6천억 중에 윤석열 정부는 약 238조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약 3분의 1 정도를 지불하고 있고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는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게 정해진 액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당연하게 내야 할 세금으로는 충분하게 저출산 문제에 힘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팀의 세 번째 주장, 과거와 다르게 현재 국민과 개인의 가치관이 변하였다. 저희 팀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는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으나 개인과 사회의 갈등은 내적 갈등이기에 국가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적 갈등은 국가의 해결이 가능하기에 내적 갈등은 국가의 해결로 다른 캠페인이나 그런 다른 방안을 마련하셨으나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국가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육아 비용 책임지는 대책이 가장 확실하고 날카로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의 반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저출산의 심각성과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 준비 시간 30초 쓰겠습니다.
다음에 조금만 더 문제를 해결하는 반대쪽으로 해결하는 게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시도하면 돈이 더 나와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여성 사회가 저희 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반박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근거는 사회적 갈등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육아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그로서 아직까지는 국민이 그에 대해 반발하는 논란은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입안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시도해 보는데 상대팀께서 저희 팀에게 말씀하시듯이 국가의 육아 비용 책임 또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캠페인이나 다른 방안을 사용했을 때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럼 그 또한 나라 재정 상태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캠페인과 사회적 인식을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육아 비용을 지원하는 것 역시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개인에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가는데 개인의 모든 생각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개인의 모든 생각을 국가에서 바꾼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생각을 바꾸면서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적인 국가적인 인식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바꿔낼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캠페인이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팀께서 지금 세 개의 주장 모두 부작용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의 부작용엔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의 근거 3개에는 모두 이러한 정책을 시도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정말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상대팀은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럼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계속 말했듯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와 다르게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상대팀께서는 지금 현재 국민이 아이와 출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육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에 반대하는데 그러면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골고루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상대팀께서는 다양한 캠페인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은 활동적으로 시도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 효과가 없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대팀께서는 국가가 지금 육아 비용을 얼마 정도 지불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가는 전체 국가 예산의 약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절한 지원이지 않을까요? 물론 적절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팀 요약을 맡은 조윤서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은 첫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고령화, 둘째, 여성의 사회 진출, 셋째, 육아 비용 부담 감소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저출산 현상으로 일어난 고령화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이런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저출산 고령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정책들을 사용하여 해결하자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지만 여기 역시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세 번째 쟁점인 육아 비용 부담 감소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육아 비용의 부담이 감소할수록 출산율이 올라간다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단순히 이 저출산 문제는 육아 비용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첫째, 저출산 고령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정책들을 이용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자. 둘째,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육아비용 부담이 단순히 육아비용 때문에 저출산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의 주장으로 저희 팀이 더 옳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주장에 비해 저희 팀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므로 저희 팀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팀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 준비 시간 30초 쓰겠습니다. 빨리 가르쳐요. 내가 질문. 현수가 너 질문하나 생각해 있어? 나도 진짜 많아. 너의 저출산에 반드시 긍정적 지원을 해줄 예를 들어. 준비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에 대해 찬성팀 요약을 맡은 이현승입니다. 저희 팀은 오늘의 디베이트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효과와 부작용. 두 번째, 저출산의 원인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상대팀께서 세금 증가를 들으시며 부작용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육아비용 부담 감소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하며 효과를 들었습니다. 상대팀은 세금 증가라고 하셨지만 저희 팀은 지금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해보자면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쟁점,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상대팀께서는 저출산의 원인이 가치관 변화라고 판단하셨고 저희 팀에서는 경제적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상대팀께서 가치관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는 건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관 변화는 내적 갈등이므로 국가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의 경제적 요인이 더욱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팀께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보자고 하셨는데 이는 오히려 상대팀의 나라 재정 상태의 위기에 무순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팀의 쟁점은 효과와 부작용,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찬성팀 요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 준비 시간 1분 쓰겠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은 아니어서 그걸로 해보는 것도 좋고 사회 시간에 기본적으로 나와가지고 옛날엔 농경 사회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한 가정이 유리했지만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지. 그러니까 굳이 알바를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치관 변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가치관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진짜 어려워. 가치관 변화 그 때문에 사실 이제 하거든. 저희 팀 준비 시간 30초 쓰겠습니다. 이 때문에
그러면 사실 고령화가 되게 이거는 긍정적인 문제를 지원을 해줘도 안 돼요. 반드시 여성의 삶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이게 가장 캠페인이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바로 질문할 준비해. 질문할 준비해. 그럼 그거를 내가 여기에 놓을게. 경사에 넣어있었어. 저희 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상대팀께서는 아까 국민 세금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아이를 절대 낳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갑자기 이런 정책을 시도해버린다면 세금도 인상하면서 출산율이 더욱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도입된다면 나중에 세금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 세금 부담 때문에 더욱더 아이를 낳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상대방이 말씀하시는 가치관 변화 또한 가치관 변화를 해결하는 것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팀께서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본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를 해보면 오히려 상대팀께서 말하시는 나라 재정 상태의 위기에 대해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금전적 지원 말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데 어떻게 나라의 재정 상태가 위기가 찾아온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상대팀이 예시로 말씀하시는 캠페인도 준비물이 필요하고 또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인건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제에서는 국가가 육아 비용만 책임지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아 비용으로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상대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 즉 지속 가능한 점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출산을? 저희 팀은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팀 네, 마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1960년대에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려고 하였는데 이때 1960년대에는 이 캠페인이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번에 이런 캠페인을 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저희가 국가가 육아비용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면서 캠페인이나 다른 교육 활동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께서 저희 측에 반대하며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효과가 보장될 수 없다 또는 세금의 낭비이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캠페인이나 다른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캠페인이나 다른 활동은 반드시 성공할 보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캠페인이나 다른 활동은 나라의 재정에 부담이 별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캠페인 같은 활동은 금전적 지원보다 돈이 훨씬 덜 드므로 이것은 나라의 재정 상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럼 돈으로 조금 저희 팀 준비 시간 1분 쓰겠습니다. 서비스업이 더 발달해지면 4차 산업이 더 널리 퍼진 상황에서 자신감이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반대팀에서 마지막 초점을 맡은 김나은입니다.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심판과 청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 방법입니다. 물론 긍정적 지원도 지금 저출산 사회에서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 지원도 어느 정도의 효과도 보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출산의 원인은 반드시 경제적 이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긍정적 지원이 반드시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농경 사회가 주로 전파되어서 한 가족 중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유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입니다. 반드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도 한 가정에서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캠페인이나 이러한 교육 활동을 전파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캠페인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느라 다양한 캠페인이나 그런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큰 성공을 거두어 지금 이러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큰 성공을 거두은 방법이 지금 당장에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인구가 너무 적은 상태에서 예전처럼 다양한 캠페인이나 이런 교육 활동을 실시한다면 지금 역시 인구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심판과 청중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반대임을 강조하며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육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에 대해 찬성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임가원입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의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큰 피해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의미 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늑장 대응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우선이 아닌 정확한 정보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더 심각한 고령화를 불러올 수 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측도 상대팀의 주장, 부작용에 대해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고령화와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저출산이 큰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불부터 끄자라는 속담을 아시나요? 이 속담은 말 그대로 급한 일부터 해결하자라는 뜻입니다. 급한 불을 빠르게 끈다면 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한 저출산을 빠르게 해결한다면 이는 고령화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출생아의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는 고령화의 현상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을 일단 가장 빠른 방법인 육아 비용으로 조금 해결한 뒤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까지 생기는 것인데 급한 불인 저출산을 해결한다면 고령화도 점차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심각해질 인류의 큰 재앙,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고 가장 좋은 대책은 육아비용 책임입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분들과 청중분들은 저희 팀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고 마지막 초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